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양원 지역 봉사회와 마포 로타리 클럽 주관으로 마포 관내 어르신을 위한 초복맞이 삼계탕 행사가 열렸습니다. 울산의 대표 관문인 태화강력 광장을 시민 중심의 광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설계 자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령시가 보령박물관에서 오는 12월 15일까지 발굴 유적과 유물 기획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천안시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 복명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무성서원이 세계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0일 마포 도화동에서 양원 지역 봉사회와 마포 로타리 클럽 주관으로 관내 어르신을 초대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초복맞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초복을 앞두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삼계탕을 즐기며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양원지역 봉사회 이사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지금의 어르신들 덕분으로 생각하고 작은 정성으로나마 보답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원 지역 봉사에서 해마다 초복맞이 삼계탕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 관내에 한 500분을 초청해서 동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화동에 와서 어르신들을 뵙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원지역 봉사회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배품을 실천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원지역 봉사회는 1993년 창립해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적 지원과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다 읽은 책이나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같은 가격대의 도서로 바꿀 수 있는 책 나눔 사업을 운영합니다. 생활 속 공유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마을 문고의 도서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공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책 나눔 사랑방을 상시 개방합니다. 강북구가 공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책 나눔 사랑방을 상시 개방합니다. 책 나눔 사랑방을 통해 공유된 도서는 구청 행정자료실이나 강북구 지역 내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마을 문고에 보급됩니다. 강북구는 책 나눔 사랑방을 활용해 접수된 도서별로 같은 가격대의 책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서 교환 업무도 시행하며 생활 속 공유 경제의 실천을 통해 마을 문고 등의 더욱 다양한 도서가 구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반부패 경영시스템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시스템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직 현황 분석, 부패 위험 요인 파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후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는 심사 표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성동구는 반부패 경영 시스템이 조직 전반에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로구는 구청 한우리홀에서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1기 종로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기존 종로구 아동참여위원회를 확대 재편한 것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로구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실제 의견을 담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제1기 종로구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첫 발대식을 열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종로를 만들어가기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의왕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 마련한 명사초청 강연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신창현 국회의원, 윤미근 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권수영 소장이 소통의 리더십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기업인들에게 소통의 리더십을 통한 기업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 김철한 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강연회가 기업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기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일자리 사업부터 청년 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일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중심의 소통형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성남시는 4일 시청 너른목 광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청년 희망도시 선포식인 청소공 및 청년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 일부는 청년 공연팀 비보이, 인디밴드의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막을 열고 청년 대표의 청년 헌장 선언을 통해 성남시가 청년 희망도시임을 선포했습니다. 2부 청년희망 토크쇼에서는 청년들이 개인적인 고민부터 청년 정책,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는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강릉 커피축제의 집행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축제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의 커피거리는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커피축제를 개최한 곳이기도 합니다. 강릉문화재단은 주식회사 학산 테라로사 김용덕 대표를 강릉 커피축제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강릉 커피축제 집행위원장에 민간인이 위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강릉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강릉 커피축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합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강릉 아레나를 주무대로 펼쳐지며 글로벌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횡성 농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난 28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2019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를 통해 800여 명의 회원들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온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사회지회 등 횡성군 농업인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난 28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는 2019 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오늘 하루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반가운 얼굴들과 교류하며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충전합니다. 생활개선과 농촌 지도자와 사회H와 31개 장목별 품목 회원들이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치르는 대회입니다. 저희 농사꾼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영농으로 고단했던 피로를 오늘 하루 신명나게 풀어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2013년 6월 창립 이후 올해 7번째 대회를 맡고 있는데요. 농촌 지도자 회원으로 구성된 둔내 꽃마을 농악대와 생활개선의 모두락 난타팀의 식전 공연에 이어 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에 기여한 18명의 우수 회원에게 표창배가 수여됐습니다. 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 지역 발전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받고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갑천면에서 지금 횡성군 도양마을 최우수 마을로 지금 저희 마을이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시골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에 터전에 좀 보탬이 되면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체육 경기 및 화합 행사가 열렸는데요. 9개 읍면별로 팀을 나눠 스티로폼 볼 나르기와 한마음 한뜻 지네발 릴레이 등 다채로운 체육 행사를 진행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한마당 잔치가 되니까 참 매일 즐거워요. 예, 우리 참 가뭄에 어렵지만 우리 재밌게 우리 올해 풍년 농사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민선 7기 1년은 대전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등이 이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시정 성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가 65.6%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트램 건설 확정, 교육복지 확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을 꼽았으며 앞으로 대전시적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70.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는 대전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이룸에 의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2,29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신뢰 수준 95%의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네, 울산시는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시대를 맞아 울산의 대표 관문인 태화강력 광장을 시민 중심의 광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설계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강력 광장 개선 사업 설계 자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이 조성될 태화강력 광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이를 위한 시설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의견들을 수렴해 역 광장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성 계획안이 마련되면 2020년 초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1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주 오창과학 산업단지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스마트 IT 부품, 시스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대덕특구와 연구 시너지를 기대하며 충북 청주를 혁신 성장에 견인할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청주 강소특구는 충북대학교 오창 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 지원기관이 모여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가 배후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청주 강소특구는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수요와 충북대의 R&D 역량을 집중 육성합니다. 특히 충북 산업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스마트 IT 부품과 시스템을 육성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IT 관련 기업과 기관이 모여있는 배후 공간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합니다.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 발굴 등 체계적인 특구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간 7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특구 내 연구소 기업 60여 개 설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5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령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보령박물관에서 보령의 발굴 유적과 유물기획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보령박물관은 지난 2017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명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첫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명천동에서 출토된 유물을 첫 공개하는 자리인데요.
명천동 유적은 구석기, 청동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진 유적으로 주먹도끼, 돌칼, 청동거울 등이 출토됐습니다. 특히 옥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은 보령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명천동 유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이번 전시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천안시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원도심 복명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는 복명지구 활성화 계획은 약 11만 제곱미터 복명동 일원을 대상으로 장항선 철도 하부 공간을 활용한 창업 플레이존 사업,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순천향대학병원 연계 봉종로 개선 및 공유 숙박 플랫폼 사업을 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천안시는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구본영 시장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열망하는 주민의 기대가 매우 그런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 사업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뜻을 같이 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뉴딜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천안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업무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이 시유지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도시 활력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는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마무리해 7월 말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인데요. 뉴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천안 역세권, 남산지구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천안의 원도심 전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전북도민들의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내 240여 개의 중소형 마트가 주 회원인 전주 전일 슈퍼마켓 조합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일본산 맥주와 담배 등을 진열대에서 철수한 뒤 유통업체에 회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전북까지 확산됐습니다. 전일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8일 모든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반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200여 명의 회원과 가맹점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함께 불매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영 협동조합 부장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매출이 5% 정도 떨어졌다면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불매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내가 꼭 어떻게 보면 일본 제품을 계속 쓰다가 안 쓰면 불편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국민적인 차원에서 내가 좀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모여져서 우리 전 국민의 힘이 모아진다면 아마 일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보다고 또 다시는 그런 망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확산운동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어떤 대응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KCL 호남본부가 광주광역시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여수시 삼동지구로 이전하고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호남본부는 광주, 전남, 제주, 전북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 KCL은 건설재료, 생활용품,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험 검사와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입니다. 앞으로 시험평가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여수 국가산당 기업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합니다. 또 제품의 시험 분석,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며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해 삼동지구의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서 깊은 문화유산의 고장인 정읍의 대표적인 문화자원 무성서원이 세계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칠보면 무성리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태산문화보존회와 지역주민 관계자들은 마을의 자락인 무성서원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아 정말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성서원이 정음을 넘어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무성서원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무성서원은 이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되도록 더욱 힘쓰고 무성서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미래 먹거리인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2019 드론 산업 국제 박람회에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드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 첨단 드론 기술의 흐름을 소개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함께 열렸습니다. 드론 국제산업박람회가 드론 축구 종주도시 전북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2구역에서 김충수 전주시장과 국내외 드론 산업 관계자,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드론 산업 국제박람회의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와 신기술 발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드론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박람회를 통해 개최국인 대한민국을 비롯 중국 DJI 기업, 일본 오토박스 등 해외 업체들을 포함한 국내외 80여 개 업체가 참가해 기술 및 각종 신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첨단 산업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드론 관련 지역 기업들의 혁신형 4차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기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진안군이 마이산을 세계 제1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남부는 정적이면서 신비와 역사의 공간으로, 북부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안군이 최근 마이산 탐방로를 연인들을 위한 이색길로 새롭게 정비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탐방로는 도로와 보행로 구분이 없고 협소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친환경 적자재로 보행로를 정비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이산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 10월 진안 홍삼축제 이전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인 마이산 북부 상가거리와 산약조타운 내 야간 경관조명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마이산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국비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도 군비를 투자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제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